네, 방금 전에 양아람 기자와도 함께 얘기 나눴는데요. 이 검찰 수사를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한 이런 어떤 목적성 공격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백혜련 의원 연결해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백혜련 의원은 또 검사 출신이기도 하죠. 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일단 이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수사, 엄밀하게 얘기하면 일단은 그 측근들에 대한 수사인데요. 이게 변창훈 검사의 어떤 그 사망 사건의 파장을 덮기 위한 물타기용 수사가 아니냐라고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예. 그 동시에 그 물타기용 수사가 진행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압수수색이 되고 바로 구속영장 지금 굉장히 신속하게 수사가 되고 있고 예, 예. 돈의 흐름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이미 수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예. 이 수사의 착수 시점은 훨씬 좀 이전일 것으로 보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예, 예. 물타기용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네. 그런데 저는 이게 보도되고 뿌려지는 과정, 이 과정에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압수수색 영장이 신청되자마자 바로 언론에 그것이 보도가 되고 네. 또 그리고 전병헌 전 수석이 실제로 관여된 부분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는데 전병헌 전 수석의 이름이 거론이 되면서 마치 네. 전병헌 수석이 당연히 뒤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기조가 흘러가는 것. 네. 이거에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요즘 갈라서 네. 그럼 제가 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변검사의 자살 사건이 있었던 게 6일 오후였고요. 그다음에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건 그 같은 날 아침 9시였고 그러니까 영장 청구가 훨씬 전에 있었는데 문제는 영장 청구 있고 압수수색 들어가자마자 바로 언론 보도가 나오지 않았느냐. 바로 이 점을 지금 의원님은 지적을 하시는데 그건 어제 조간에 이제 보도가 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그 전날에 이미 좀 의혹제기가 단독으로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요. 네네. 수사에 착수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네네. 지금 실시간으로 한마디로 이 수사 상황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네네. 범죄 사실 혐의점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오지 않던 것들이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그 일각에서 보수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변창훈 검사, 더 나아가면 국정원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물타기용 수사가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과는 또 다른 결로서 의원님은 또 검찰이 언론 플레이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러면? 검찰에서 일부에서 그런 경향은 좀 있지 않나. 그러면 그 목적은 뭐라고 보세요? 지금 검찰이 어쨌든 개혁의 네. 대상으로 국민들에게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또 지금 보수 야당에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이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강압적인 수사이고 네. 적폐 수사가 지금 더 문제다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것과 결탁된 하나의 흐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그 전병헌 정무수석을 향하고 있는 수사의 어떤 그 정합성이라고 할까요? 이 전병헌 정무수석의 연관성은 그럼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거는 지금까지 전혀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당연히 범죄를 저질렀으면 누구든지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단지 지금은 전병헌 수석의 과거 의원 시절 보좌진이 이제 수사를 받는다는 점만 밝혀졌는데 마치 예. 바로 전병헌 수상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또 오후에 이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불구속 기소 사실이 전해졌는데요. 이 점도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의원님? 일단 청와대에서도 입장을 밝혔지만 네. 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한 것이고 기소가 됐기 때문에 네.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로만 보면 행사 종료 직후 로고송을 틀었고 금품이 오간 흔적도 없다는 것인데 네. 그게 과연 기소할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네. 일단 이 공직선거법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이 보고서 이게 공직선거법이 어떤 것을 위반되는지를 사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런 판단들이 굉장히 좀 어렵다고 보이고요.
사실 이 탁현민 행정관 같은 경우는 지금 공직선거법에 지금 대선 수사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내일까지 수사 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검찰로서는 오늘이나 내일 안에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내일로 다 이게 마감입니까? 데드라인이? 네, 6개월이기 때문에. 예. 네. 자,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니까 좀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던 게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기소는 엊그제 6일에 이루어졌는데 발표는 오늘 났습니다. 그래서 왜 이틀의 시차를 두고 발표를 할까 저는 궁금했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서 그러세요? 그게 기소는 6일날 이루어지고 발표는 오늘 났나요? 예. 저는 그 사실은 몰랐는데 이게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근데 검찰에서 브리핑을 한 것인가요? 그건 뭐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네. 부분도. 네. 네. 그렇다면 그 부분도 오늘 특별하게 좀 보도가 됐다고 한다면은 그 보도의 과정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 또 이제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한 어떤 그 무혐의 처분 이런 사실도 이제 공표가 됐고 이게 지금 내일이 데드라인이라고 하면 지금 몰아서 발표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것은 어쨌든 내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예. 검찰의 입장에서도 그것과 관련된 수사들은 신속하게 다 이번 주를 기해서 다 종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뭔가 좀 복잡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좀 그 포괄적으로 정리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찰의 그 이른바 그 적폐 수사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하명 수사고 청와대의 하명을 받은 검찰이 정권의 충견이 돼서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것은 그야말로 저는 주장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네. 이것이 하명 수사가 아니고 예. 실제로 국정원에서 여러 가지 조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고 자료가 나오는 과정에서 네. 국정원 댓글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된 것이고요. 또 그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저희 당에서도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이런 국정원 특활비의 상납 구조 네. 이런 것들도 밝혀지고 이렇게 하면서 네. 수사가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 이것은 하명 수사라고 볼 수가 없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네. 지금 밝혀지는 사건들이 정말로 이게 영화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충격적인 예. 사실 사건들입니다. 네. 그래요. 국정원이 검찰 수사 대비해서 가짜 사무실과 가짜 서류 만들고 또 국정원 특활비가 정말로 여러 가지 007 작전 같은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은 네. 당연히 뿌리까지 네. 밝혀내는 것이 그게 법치 국가의 근간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받아서 다시 한번 그 대신 그 질문을 드리면 물론 형식을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에서 자체 조사를 한 다음에 수사 의뢰를 했고 검찰은 그걸 받아서 수사를 하고 있는 이런 뭐 형식상의 투명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국정원 개혁위를 누가 만들었느냐 정권이 만든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원님? 인간은 예. 네. 그러니까 저는 먼저 그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범죄가 있으면 그 범죄가 네. 범죄를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렇게 국가의 기본을 흔든 범죄에 대해서는 예. 당연히 밝히고 처벌하는 것이 네. 바로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네네. 간용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다시 이런 사건들을 묻었을 때 네. 그걸 다시 뿌리가 자라나서 또다시 우리 대한민국을 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방금 전에 나온 뉴스가 어떤 게냐면 문무일 검찰총장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냐면 국정원 수사와 관련 적폐 수사와 관련해서 인권을 보장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진실을 규명하라. 빨리 끝내라는 요지의 지시를 내렸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런 지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지금 물론 인권을 더욱 철저히 보장하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네. 방점은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진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라는 것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의지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수사를 해나가겠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지검장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네. 예. 보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 일각의 이런 변창흠 검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네. 마치 수사가 뒤로 밀릴 것 같은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저는 문무일 총장의 이번 지시에 비추어 봐서도 검찰의 수사는 끝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의원님도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검찰 조직 내 정서나 문화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인데 변창훈 검사 그 사망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검찰 조직 내부에서 검찰 수뇌부에 대한 뭐 성토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뭐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진실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물론 그런 정서도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인간적으로 예. 옆에서 같이 근무하던 사람이 이런 불의에 네. 죽음을 맞았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이 변창훈 검사의 사건은 변론을 하고 국정원 댓글 수사 전체에 예. 관해서는 검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는 저는 거의 대부분의 검사들이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예. 예, 그러니까 전체 어떤 꼭 적폐수사라는 명칭을 좋아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전체 맥락을 본다고 한다면 전체 이 국정원 댓글 수사, 적폐 수사에 대해서는 검사들도 거의 다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아, 그래요? 단순히 그렇죠. 예, 변창훈 검사와 관련된 부분, 검사들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더 약간의 다른 시각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전체 검찰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그 의원님께 이제 그 인터뷰를 요청을 드렸던 근본 취지가 바로 그건데요. 종합해서 그러면 그 확인 질문을 이렇게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검찰의 적폐 수사에 대해서 안팎에서 이른바 제동을 걸고자 하는 움직임이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폐 수사는 계속 갈 것이고 완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확신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렇게 돼야 되고 저는 이 수사의 일단락은 분명히 흔들리지 않고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만두거나 제동이 걸리다면 오히려 나라가 흔들릴 수 있는 것이고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라가 이 지경까지 온 것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을 해야지. 오히려 이렇게 검찰의 수사에 대한 비난과 검찰을 흔들려고 하는 건 바로 그게 바로 예합인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위험한 주장이라고 보이고요. 야, 알겠습니다. 네. 자,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팬님은 지적을 하시는데 그건 어제 조간에 이제 보도가 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그 전날에 이미 좀 의혹제기가 단독으로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요. 네네. 수사에 착수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네네. 지금 실시간으로 한마디로 이 수사 상황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네네. 범죄 사실 혐의점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오지 않던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그 일각에서 보수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변창훈 검사, 더 나아가면 국정원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물타기형 수사가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과는 또 다른 결로서 의원님은 또 검찰이 언론 플레이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러면 검찰에서 일부에서 그런 경향은 좀 있지 않나. 그러면 그 목적은 뭐라고 보세요? 지금 검찰이 어쨌든 개혁에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수사의 착수 시점은 훨씬 좀 이전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물타기용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그런데 저는 이게 보도되고 뿌려지는 과정, 이 과정에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압수수색 영장이 신청되자마자 바로 언론에 그것이 보도가 되고 또 그리고 전병헌 전 수석이 실제로 관여된 부분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는데 전병헌 전 수석의 이름이 거론이 되면서 마치 전병헌 수석이 당연히 뒤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기조가 흘러가는 것. 이거에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좀 갈라서 그럼 제가 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변검사의 자살 사건이 있었던 게 6일 오후였고요. 그다음에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건 그 같은 날 아침 9시였고 그러니까 영장 청구가 훨씬 전에 있었는데 문제는 영장 청구 있고 압수수색 들어가자마자 바로 언론 보도가 나오지 않았느냐. 바로 이 점을 지금 방금 전에 양아람 기자와도 함께 얘기 나눴는데요. 이 검찰 수사를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한 이런 어떤 목적성 공격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백혜련 의원 연결해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백혜련 의원은 또 검사 출신이기도 하죠. 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일단 이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수사, 엄밀하게 얘기하면 일단은 그 측근들에 대한 수사인데요. 이게 변창훈 검사의 어떤 그 사망 사건의 파장을 덮기 위한 물타기용 수사가 아니냐라고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일단은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예. 그 동시에 그 물타기용 수사가 진행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압수수색이 되고 바로 구속영장 지금 굉장히 신속하게 수사가 되고 있고 예, 예. 돈의 흐름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이미 수사가 되어 몰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또 오후에 이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불구속 기소 사실이 전해졌는데요. 이 점도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의원님? 일단 청와대에서도 입장을 밝혔지만 네. 국가 절차에 따라 조사한 것이고 기소가 됐기 때문에 네.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로만 보면 행사 종료 직후 로고송을 틀었고 금품이 오간 흔적도 없다는 것인데 네. 그게 과연 기소할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네. 일단 이 공직선거법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이 보고서 이게 공직선거법이 어떤 것에 위반되는지를 사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들이 굉장히 좀 어렵다고 보이고요. 사실 이 탁현민 행정관 같은 경우는 지금 공직선거법에 지금 대선 수사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내일까지 수사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검찰로서는 오늘이나 내일 안에는 대상으로 국민들에게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또 지금 보수 야당에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이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강압적인 수사이고 네. 적폐 수사가 지금 더 문제다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것과 결탁된 하나의 흐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그 전병헌 정무수석을 향하고 있는 수사의 어떤 그 정합성이라고 할까요? 이 전병헌 정무수석의 연관성은 그럼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거는 지금까지 전혀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당연히 범죄를 저질렀으면 누구든지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단지 지금은 전병헌 수석의 과거 의원 시절 보좌진이 이제 수사를 받는다는 점만 밝혀졌는데 마치 예. 바로 전병헌 수상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